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중론법에서 이 용수보살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네. 자, 104페이지. 네. 104페이지 할 차례죠. 그럼 문답을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육종품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육종품을 공부하면서 불과 연기에 대해서 이제 앞에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만일, 묻는다. 만일 능상과 소상 등, 능상이라 하는 건 주관이고 소상은 객관입니다. 주객의 있음이 없다면 없음은 있어야 하리라. 답한다. 여러분 혹시 유무에 대해서 이 진실을 알아요? 자, 있음이 있으면은 없음도 있겠죠. 그런데 이 둘 관계는 독립되어 있는 걸까요? 안 그러면은 서로 붙어 있는 걸까요? 독립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는 것인데 정반대인 것 같아도 속성은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미리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 제 우리 손에 이제 보면 이게 차 받침대가 있죠. 지금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왜 없다고 하는가 하면 앞에 차 받침대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일에 이 유가 없으면은 무는 있을까 없을까요? 무도 없는 거죠. 근데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벌써 그러면 유가 없다면 무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아니다 이거죠. 유와 무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가 없으면 같이 무도 없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답한다. 유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유와 무가 이미 없는데 유무를 아는 놈은 누군가? 누구인가? 그렇죠. 유가 없으면 무도 없고 그러면은 유무가 다 없죠. 유무가 이미 다 없다면은 유무를 아는 놈이 누구냐? 이렇게 대물을 보는 거죠. 자, 산스크리트본 존재가 지금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때에 어떤 존재의 비존재가 존재하겠느냐? 존재나 비존재가 부정되는데 누가 존재나 비존재를 인식하겠는가? 네. 결국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유무를 아는 놈은 누구인가 하면은 없죠. 유가 없으면 무도 없기 때문에 그 인식할 놈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죠. 혹시 내가 이 세상이 없더라도 이 세계는 돌아간다. 그 맞아요? 이 모순입니다. 아니 이 세상이 없다면 자기도 없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없는데도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안다 하면은 안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공부를 안 하면은 그 모순적인 말을 진짜 믿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진짜 이 잘못된 논리에 해가지고 경제적 손실을 또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이치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유가 없으면 무가 없고 유무가 없다면은 인식할 놈도 없는 거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아는 놈은 누구인가 하고 반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럼 보자. 총목 스님의 해설을 들어보죠. 무릇 사물이 자기 스스로 계멸되거나 다른 힘에 의해 계멸되었을 때 이것을 무라고 부른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질 때 소멸해버리면 무라한다. 이렇게 없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죠? 있다 하는 건 유료전주에서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위의 개송에서는 유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무가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다. 즉,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다는 유적인 사실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그것이 사라진 무적인 사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게 이제
귀로 듣고 눈을 보고 이런 사실은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없는 거냐? 매 순간 바뀌어가니까 변해가니까 있다고 하면 틀린 거죠. 그럼 이성이 없다면은 그에 따라 일어나는 없음도 없는 거예요. 그 유무가 다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하는 놈이 있다고 얘기하겠느냐? 그러면 없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유와 무라는 것은 어느 상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유에 해당하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고 무에 해당하는 없음에 해당하는 그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이 세계는 그걸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러면은 상호 의존해서 존재한다. 이것과 저것에 의존해서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105페이지 넘어갑니다. 묻는다. 유가 없어졌으니 무도 역시 없다고 하므로 분명히 그 유나 무를 아는 놈은 있으리라. 또 묻는 거죠. 그럼 유무가 없다 이러면은 그래도 유무를 아는 놈은 있지 않을까? 맞는 일입니까? 자, 아는 놈이 있다 하는 건 주관적인 거고요. 유무는 객관입니다. 그러면 객관이 사라지면은 주관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예, 객관이 존재하지 않으면 주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가지고 대상이 없더라도 그걸 아는 놈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답한다. 만일 그것을 아는 놈이 존재한다면 있음의 상태로 존재하든지 없음의 상태로 존재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무가 이미 논파되었으니 그것을 아는 놈도 그와 똑같이 논파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는 놈이 존재한다면은 그것이 있음의 상태로 있는지 없음의 상태로 있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유무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아는 놈도 똑같이 없을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아는 놈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제 그 말싸움을 할 때, 뭐 부부싸움을 하든지 친구지간 말싸움을 할 때 하다 보면, 상대가 말을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그만 그 말을 훌딱 넘어 승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엄밀히 공부를 잘 해가지고 따져보면은 모순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어떤 부인은 남편이 대학 교수인데 말싸움하고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대요.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10년을 불교 공부를 했답니다. 10년 동안 불교 공부를 하고 그래 남편하고 또 이제 맞붙었는데 그때서야 남편을 제압을 했대.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많이 컸다 그러는데 그래 이게 불교에서는 굉장히 논리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논리가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은 상대의 말하는 모순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이기니까 그 기분이 그렇게 좋더니만 많이 컸다는 말을 소리 들으니까 또 분기댕천 하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이 상대가 말하는 것을 이런 공부를 통해서 모순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7번 논문 한 문번. 그러므로 허공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며 능상도 아니고 능에 상하는 상도 아니고 상대해지는 소상도 아님을 알아라. 나머지 5가지 흥, 물, 불, 바람, 식도, 호응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허공을 떼가지고 허공이 있느냐 허공이 없느냐 이렇게 논했는데 허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이 중한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인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공이 그렇다면 흥, 물, 불, 바람이라든지 마음도 그와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산스크리트 본. 그러면 허공은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며 능상도 아니고 소상도 아니다. 다른 5가지 요소도 허공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육종품의 육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중에 대표로 허공을 들어서 얘기한 거죠. 우리가 허공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모양, 이런 색상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호공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공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상이 없으면 호공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은 여기에 그 찻잔 안에 이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깥에 이런 물질적인 형태가 있음으로 해서 안에 비어있는 공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텅 빈 호공을 이야기한다 하면 주변에 이런 색상이라든지 형태를 말미해서 그에 대비해서 텅 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공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있다고 하면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린 거예요. 있다고 한다면은 이 형상이 사라지면 호응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틀린 거는 뭔가 하면은 이런 상이 있으면은 호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없다고 해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있음과 없음을 가지고 호응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이런 흙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이 그와 같다. 그런 논리를 따져보면 그와 같다는 걸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상호 의존적인 것이다. 하는 말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자, 산스크리트어본 그러므로 호응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며 능상도 아니고 소상도 아니고 다른 5가지 요소도 호응과 마찬가지다. 자, 청목선인 해설 호응에서 가까이 상을 찾아봐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나머지 5종도 마찬가지다. 그 어록에 보면 선사들의 개성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깨달음을 표현할 때 호공도 무너진다 이런 말 합니다. 호공이 무너질 리가 없죠. 여러분 호공이 무너진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예? 호공도 무너진다. 그럼 호공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리는 호공이 어떤 실체라든지 호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공도 무너진다면 형상이 있는 것도 다 무너지는 것이죠. 예. 그냥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은 보이고 들리는 모든 세계가 마음의 투영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공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면 결국 마음도 비어졌다 이런 소리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노래를 부를 때 호응도 무너진다는 말을 곧잘 합니다. 자, 묻는다. 호공은 6종류의 배열에서 첫머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있는 것도 아닌데 하필이면 제일 먼저 거론하여 논파하느냐. 답합니다. 흙물불 바람은 여러가지 연이 모여 이루어졌기에 논파하기가 쉽다. 그렇죠? 흙은 존재합니까? 흙은 존재한다고 하면 틀렸죠. 왜 틀린가 하면은 제가 송강 살 때인데 그 앞에 주암호가 있어요. 그래서 주암호가 있어서 그 댐을 막았습니다. 제가 송강사에 1980년도에 가서 1986년에 송강사 갔습니다. 가게 된 이유는 강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근데 처음으로 이제 주황성가대를 졸업하고 다른 스님의 추천에 의해서 송강사를 찾게 됐죠. 그래서 송강사 이제 강의하면 사는데 어느 날 주암댐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암댐 만들면서 그 밑에 그 강가에 사는 마을은 다 없어졌어요. 그럼 그게 큰 호수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 호수 생긴 그 위에 이제 그 주차장이 이제 호수 주인장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강주에 이제 법회 보러 한 번씩 나가면은 다리 옆에 이 야지막한 야산이 있어요. 야산. 나갈 때마다 보면 야산을 보는데 중국에 성지순례 한번 갔다 또 보는데 보니까 야산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랬냐 물어보니까 날마다 포크레인 작업하더니 그만 잠깐만 야산이 없어버렸다. 만약 정말 흙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있어야 될 건데 폭군에 퍼서 나른다는 것은 결국 무상한 존재라는 거죠. 이 흙이라 하는 존재도 이렇게 상대적인 무상한데 하물 뭐 흙은 더 말을 나 있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연이 모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논파하기 쉽다.
또 식은 마음은 괴로움과 즐거움의 인연이기에 무상하게 변해감을 알 수 있어서 쉽게 녹화된다. 그렇죠. 마음이라 하는 것도 어떤 괴로워하기도 하고 어떤 즐거워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연에 의해서 변한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변한다고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선물해 드린 적이 있죠? 선물하면 입이 확 펴졌다가 선물 안 하면 입이 딱 다물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보면 부모님 마음도 말이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이는 거야. 안 그래요? 근데 이 감정의 기복이 가장 심할 때는 언젠가 하면은 남편이 뭘 사다 주냐 안 사다 주냐에 따라서 아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때때로 폐물을 사다 주어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자들은 폐물 같은 거 이쁜 걸 좋아해요.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때때로 남편의 아내를 위해서 폐물을 사다 주라 이런 거죠. 잘 기억해 뒀다가 남편한테 얘기했어. 그럴 때 이 얼굴 표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 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는 마음은 논파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호공은 그렇게 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범부들이 그러하리라. 그 상을 이제 가지리라. 기대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논파되기 어려운 호공을 먼저 논파하는 것이다. 또 호공은 그 안에 지수호풍 4대를 담고 있다. 그는 4대의 인연으로 식이 마음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6종류의 근본이 되는 호공을 먼저 논파하면 나머지 5종은 저절로 논파된다. 이 재밌는 말인데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절침 흙, 물, 바람. 이 4대가 있어요. 4대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호공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4대 인연으로 식이 있게 된다. 식. 마음이 있게 된다. 이건 여러분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는요, 원각경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원각경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수화풍 4대에서 이 물질계와 이 몸을 이루고 있는데 몸 기운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몸 기운이 뭡니까? 흙, 물, 불, 바람에는 4대가 인연이 돼 가지고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각경 잘 보면 이런 거예요. 호공에서 4대가 나왔다. 4대에서 식이 나왔다. 요 그대로 이야기. 여기 지금 현재 여기도 중론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목소리도 하고 있는데 원각경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호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 앞에 뭐가 붙는가 하면 요 날이 붙어요. 요라면 뭐가 됩니까? 무변호공이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변호공, 각소현발. 자, 끝없는 호공은 어디서 나왔다 하는 말이에요? 네. 각, 깨달음에서 현발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각은 원각인데 원각은 마음이에요, 마음 아니에요? 마음의 본성 본각입니다. 이 본각에서 호공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지수화풍 4대가 나오고 그 다음 마음이 나오고. 그럼 이때 이 호공, 무변 호공은 뭘까? 뭐가 나왔다 하는 움직임이잖아요. 그거는 문명이에요. 그래서 자 능경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호공의 요소는 무지를 일으킨다. 무명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각경 보안보살증 잘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수화풍 4대가 흩어지니까 몸이 흩어지고 몸이 흩어지니까 몸의
몸 기운에서 형성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사라지니까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도 소멸한다. 대상이 소멸해보니까 소멸했다는 예, 일단은 미시한 생각이 이 생각이 소멸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비한불멸. 다 이러고 있네. 판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아요. 판은 다 소멸해버리지만 판이 아닌 건 멸하지 않아요. 그게 불멸인데 그게 바로 원각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대 인연으로 마음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6종류 중의 근본이 되는 호공을 먼저 논파하며 나머지 5종을 저절로 논파된다. 호공에 의해서 4대가 나오고 4대에서 식이 나오고 식에 의해서 뭐가 대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이 4대가 흩어지면은 몸이 없고 몸이 없던 식이 없고 식이 없던 대상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원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원각경이 재밌는 말은 삼단만성 우주고 모든 것은 원각에서 나왔다가 원각으로 되돌아간다. 그렇지만은 원각에서 나왔다 원각으로 돌아가지만, 네, 그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원각에서 나오고 원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 삼단만성 우주락 하는 것은 애초 처음부터 환영이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원각에서 나온 거는 환영으로 나타났다가 원각으로 들어가 보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 하는 그거 마찬가지다. 집 나온 자식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그 법화경 신의 품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능경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을 하죠. 어머니는 늘 자식을 생각하는데 자식이 집 나가면 어머니가 집 나간 자식이 되면 가슴 마리가 끙끙 앓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집에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으면 영원히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 생각을 하고 있죠. 자식도 타행살이 하면서 어머니 생각을 하게 되면 둘이 탁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 연불의 원리도 그거 같다. 부처님은 늘 중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늘 부처님을 생각하면 마치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생각하는 것 같이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불도 부처님을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연불. 부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막 간신보살 부르거나 안미타를 부르거나 정의 용어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삼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넘기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다시 봅시다. 좀 옆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묻는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모든 존재가 있다거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유독 당신은 세상 사람은 달리 그런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세상 사람은 있다, 없다 다 얘기하잖아. 그럼 당신이 왜 그러냐. 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유락하는 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간섭의 세계에서는 유무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지혜가 얇은 사람들은 모든 존재에서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상을 본다. 이런 경우 소견이 사라진 안온법을 보지 못한다. 자, 소견이 사라진 안온법이 뭐냐 하면은 열반을 얘기합니다. 열반은 소견이 다 사라진 거죠. 어떠한 견해도 없습니다. 얘기하자면은, 자, 산스그리토봉. 그러나 존재들이 실체한다거나 실체하지 않는다고 보는 지혜가 얇은 사람들은 그들은 보여져야 할 것인 정멸의 길상을 보지 못한다. 정멸은 일반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막 있다 없다 하는 상을 가지는 것은 이건 하나의 소견이에요. 자기 견해라는 얘기죠.
있음에 해당하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고 없음에 해당하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아는 방법이 쉬워요. 우린 눈으로 보이는 건 다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보여요. 이런 우리는 습관적으로 언어를 매개라고 해서 사물을 늘 인식하는 버릇 때문에 사물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진실을 생각하지 말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이제 있음과 없음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돈 들이지 않고 확인하는 방법. 돈 안 들이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돈 들이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겁니까? 돈 안 들이는 방법 좋겠죠? 그럼 돈 들이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있음과 없음은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집안에서 제일 잘 아낀 접시 모아둔 그릇 끄집어내가지고 던져서 깨트리면 되는 거예요. 탁 뜨면 깨지잖아요. 깨짐을 통해서 있다 하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얘기하죠. 깨지니까. 네. 그리고 없다 하는 생각도 버리는 거예요. 왜? 있다 하는 게 없으니까 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없음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접시를 끌 때마다 있다 없다 하는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왜? 있다 없다 하는 이름만 존재하지 있음에 해당하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고 없음에 해당하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접시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던지면 접시라 하는 이름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걸 통해서 유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돈 들이면서 하는 방법이에요. 자, 돈 안 들이면서 하는 방법. 저게 이제 서울역에 가서 KTX 지나가는 걸 늘 보는 거예요. 돈 안 들여요. 무상하잖아. 그냥 슥슥 지나가고. KTX는 300km 달리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그 무상한 그 놈에 무슨 있다고 이야기해. 있다고 KTX 있으라 멈춰 이러면 뭘 지나가고 없어요. 그럼 KTX 없으라 이래도 어느 시간 되면 싹 들어와. 무상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을 통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걷기 명상할 때도 보면은 우리 다 나무에 기대가지고 소리를 다 관찰하잖아요. 처음에 똑같은 소리가 있는 걸 확인하는 것. 새가 지저귀일 땐 똑같은 소리가 없어요. 두 번째 확인하는 거는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것. 당연히 미래 소리는 오지 않았을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 그리고 자 소리는 현재 머물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것. 내가 새소리를 들어서 새소리가 현재 계속 이 밖에 갈 뿐 내가 소유할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유가 필요하냐? 아, 소리는 내가 소유할 수 없구나. 소유할 수 없는 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건 내가 집착할 수 없는 거예요. 집착할 수 없으니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소리를 들으면서 좋은 소리를 듣든 나쁜 소리를 듣든 늘 해방감이 있어야 돼요. 해방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 소유할 수 없다 하는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훈련법이에요. 그래서 경선할 때 그 소리 관찰할 때 그런 관찰을 통해서 해방감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해방감 맛볼 때 언젠가 하면은 연애하다가 애인이 변심할 때 해방감을 맛본다는 사실 확신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시즌 다 지나갔죠. 네.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 불만 찬성하세요. 해방감 맛보. 그래 잘 끌어 이럴 거. 네. 부당할 때, 네. 부당한 헤어짐을. 네. 근데 부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하자 그러면 절대로 이혼해주면 안 돼. 왜? 자식을 위해서. 그때는 남편을 뭘로 보입니까? 남편에게 남편하고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식 때문에 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때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것은 남편이 하나의 물주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해줘야 된다는 하는 친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이라든지 또 재산을 남겨줄 수 있잖아요. 아마 무의도식에서 아무 재산이 없다면 이후 부모가 이혼을 하시죠. 이제 그런 어떤 타당한 이유가 없이 이혼을 결행하면은 아주 안 좋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이혼할 사유를 가진 그 어떤 경우는 무조건 이혼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딱 두 가지만. 첫 번째 이유. 자, 세 번째 이유는 이제 다른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도박이 있는 남편을 만나서. 도박이 있다면은 먼지가 틀 때까지 끝까지 하니까 우선 자식을 위해서 재산이 조금 남아 있을 때 이혼을 하셔야 돼. 내버려두면은 재산 다 탕진합니다. 네. 도박에 손대면 그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이지만은 그건 일부러라도 이혼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어처청이 있을 때는 무조건 자식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그때는 이유를 볼만하면 도망가야 돼. 네. 못 따라서 도망가버려야 돼. 도망가서 나타나지 않으면 자동 이혼이 되면서 애방감을 맛볼 겁니다. 세 번째는 남편이 바람났을 때. 바람나도 이혼해줄 수 없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재산 문제가 걸려있을 때는 그 자식 교육을 위해서 자식에게라도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건 TV에 나왔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는 무조건 잘 살아야 됩니다. 선생님 세 개 다면요? 세 개 다 한다면 네. 그래도 만약에 살만한 이유가 있으면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해야 되겠지. 예? 도박 같은 경우는 보면은 도박에 있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그들은 소름이 끼치는데, 자기 이제 그 어떤 보살의 남동생이 약 25년에 걸쳐서 지금 다 집안에 거들났답니다. 20. 그러면은 거들 낸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바로 전문 도박꾼이에요. 그러니 자기 동생이 이제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부러 접근해가지고 친구가 되면서 고수도부터 해가지고 장난삼아 쳐주면서 조금씩 재산을 빼돌렸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 완전히 빈터들이 돼가 철장신세에 지고 나올 때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네들은 정말 전문 도박꾼이었다. 25년 동안 재산을 하나 꽃감 빼먹고 이런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손대면 안 된다. 아셔야 됩니다. 아니 공부해야 됩니다. 괜히 그 이혼 문제를 이혼 상담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그냥 그 다음 봅시다. 답한다. 예, 106페이지 할자 맞죠? 예, 아니 다 했네요. 107페이지 할차입니다. 청목스님의 말씀. 만일 어떤 사람이 아직 독도하지 못했다면 제법을 실상을 보지 못한 것이니 예견의 인연으로 견해를 사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도 어떤 관념을 좋아하는 까닭이 나왔죠. 예견의 그냥 자기 견해를 사랑하는 인연으로 각가지 희론을 짓거리게 됩니다. 어떤 분이 생할 때는 그것을 보고 법이 있다고 말한다. 그 상을 취해서는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떤 법이 소멸할 때는 그것을 보고 법이 단멸됐다. 즉 없다고 말한다. 그것의 상을 취해서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있다 없다 상을 취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제법 모든 존재에 생길 때는 그것을 보고 없다는 견해를 제거하고 제법이 멸할 때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견해를 제거한다. 그러면 일체의 비로 보이긴 하지만 헛개회 같고 꿈과 같은 것이다. 또 무르의 도에 대해서도 무르락하는 것은 어떤 견해도 일으키지 않는 번뇌가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는 것이 없으니까요. 번뇌가 없는 도에 대해서도 소견이 사라졌는데 하물며 다른 것에 대한 소견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소견이 사라진
평안한 법을 보지 못한 자는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를 낸다. 꼭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법 생활 때는 없다는 견해를 제거해버립니다. 생기면은 어때요? 없다 하는 게 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물이 소멸할 때는 그걸 보고 있다 하는 견해를 제거해버립니다. 왜? 사물이 소멸할 때는 있다 하는 견해는 틀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록에도 나옵니다. 어록. 어느 스님은 불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스님이 찾아가지고 조주선사께 이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불성이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성은 있다 이렇게. 불성이 있다 하는 걸 내세워가 없다 하는 견해를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불성이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스님과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하면은 불성이 없다는 말을 내세워서 있다 하는 견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는 이걸 가지고 화두를 참고법을 잡습니다. 그렇지만 어록에 보면은 있다 없다 하는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어떨 때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이가 오면 있다고 그러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해줌으로 해서 있다 없다 하는 견해를 없애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요걸 이제 조금 공부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성을 근거하는 주의는 요즘 말은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갖다가 항상 딱하는 견해를 가죠. 네, 항상 상장이죠. 절대주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내 밖에 따로 절대적인 실체를 갖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창조주를 매개로 하는 종교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철학파에서는 영구불면한 실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없음을 근거하는 건 허무주의를 얘기합니다.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 이런 건 이제 끈을 단자 씁니다. 끈을 단자 써서 당견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자, 이 두 가지 특징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두 가지 특징은 인과를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인과 부정이에요. 왜 인과를 부정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자, 절대주의가 있으면은 가진 사람에게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도 돼요.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르면은 그에 마땅한 나쁜 짓한 결과가 와야 되는데 결과를 무시해버립니다. 왜? 절대적인 매달리기서 회개한번 하면 끝나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밀양이라는 영화가 대표적인 것이죠. 자기 아들을 납치해 죽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교도소 찾아가니까 내가 당신에게 용서 빌 게 없다고 해요. 저 위에 계신 분에게 다 용서 빌었는데 당신에게 용서는 빌 게 없다.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어머니의 아들이지 하늘에 있는 절대자의 아들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에게 용서를 빌어서 됐지 왜 당신에게 용서를 빌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 절대주의의 잘못된 점입니다. 그게. 그리고 영구불면의 실제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인과를 부정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영구불면의 실제는 인과가 없다.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자아를 얘기해요. 영구불멸의 자아를 주장. 온갖 나쁜 짓 하고 이러더라. 영구불멸의 자아는 나쁜 결과가 없다. 영구불멸하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주의에 신봉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거나 또는 뇌물수수하거나 이런다고 해요.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 성향을 잘 살펴보면 절대주의에 빠져 있거나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음으로서 그뿐인데 살아생전 성추행도 하고 성패권도 하고 좀 뇌물도 좀 받고 죽으면 그뿐인데 내 즐겁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있음을 근거하는 절대주의와 없음을 근거하는 이 허무주의를 논파하기 위해서 자 절대주의를 논파하는 것은 반야신경이 이게 있습니다. 즉시공입니다. 물질이라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물질은 뭡니까? 형식이 있고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색채가 있는 거죠. 형상과 색채가 있으면 색이에요. 색이 꼭 공한 거예요. 그럼 정신작용도 마찬가지죠. 정의작용에 이제 수, 상, 행, 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게 물질이라는 것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내재한 실체가 없구나. 이걸 다 알면 어때요? 절대주의 항상한다는 거, 영우불면의 실체가 있다든지 내 밖에 따로 영우불면의 실체가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타파해버리는 게 색적시공이에요. 그럼 허무주의 타파는 뭔 줄 아세요? 공적시식입니다. 이 실체가 없는 것이 그냥 형상 그대로구나. 그러니까 죽으면 그뿐이다 하는 게 잘못됐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절대주의로 타파되는 거 간단한 걸 뭔가 하면은 절대주의 뭐가 있다면 사람 죽지 말아야 돼요. 왜 생로병사를 하겠어요? 그래도 생로병사 속에 절대적이 죽지 않는 놈이 있다 이러면 병원에 가서 몸을 해체시켜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죽지 않는 놈이. 없어. 해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주의는 이건 허무맹랑한 거고 허무유도만 죽으면 그뿐이다 하면 애기는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애기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는 애기들 전생 기억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죽으면 끝난다 하는 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주의와 허무주의는 전부 다 인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견해는 잘못된 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혜로운 사람은 제법 생할 때는 없다 하는 견해를 제거하고 제법이 소멸할 때는 있다 하는 견해를 제거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은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빠져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견해를 믿고 있는 사람,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덕적인 하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반성을 안 합니다. 자기가 혹시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참여하는 사람은 그래도 인과 이치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참여함으로 해서 내 받을 각오를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 참여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참여를 했는데도 계속 제일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참여 계속 있을 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철저히 무상을 못 봐서 그래요. 무상을 보면은 제의식이 남아있다 하는 것도 그냥 기억으로만 있는 것이지 실제 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재무자성 종신기를 만듭니다. 제자성은 없다. 다 마음을 붙어 있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들다 보면요.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남아있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찝찝함 남아있는 제의식이라 하는 걸 알고 보면 처음부터 자기 과거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참여의식을 그냥 하는 게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참여의식을. 참여의식을, 의식을 할 때 화려하게 아주 장엄하게 하면 빨리 없어집니다. 네. 네, 그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작법 참여하는 건데 포살하는 겁니다. 네, 포살 의식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의식을 거행하지 않더라도 자기
참여한다고 하기만 하면 없어져요. 그건 지혜가 부족하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집행함으로 해서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일어나는 현상이 막 기운이 생겨가지고 몸이 이렇게 앞으로 막 숙이고 뒤로 넘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 바람 요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집중력이 생기면 안에 몸의 구성 요소적인 바람 요소,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이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땡기니까 앞으로 굽어지고 뒤로 올라올 때 뒤로 땡기면 뒤로 넘어지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것을 어리석은 사람은 바르게 일러줘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혹시 영가가 침입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아무리 바르게 일러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구병시식을 하거나 천도지식은 그 정상이 없어버려요. 의식을 그 행위에서 하면. 왜? 그 진짜로 믿고 영가가 침입도 믿고 하니까 그런 의식을 하게 되면 없었다 생각하니까 정말 없었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치가 그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무당구다는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무당구다면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궁극적인 아니죠. 근데 스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호살곳살 들고 가면 그게 보면서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은 잘 안 돼요. 네. 회복하기 참 어렵습니다. 정신이 조금 박혀 있는 사람이라 하면 돼요. 몇 프로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 몇 프로 부족한 사람은 시키만 잘 하니까 그런 사람 가능성이 자꾸 시키다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발전할 수 있는데 약간 돌아가 버린 사람은 아무리 바르게 해도 잘 안 돼요. 명상시키기 어렵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뭐 연구를 시킨다든지 절을 시킨다든지 진을 외운다든지 이런 것밖에 할 수 없고 명상을 해도 내부를 관찰한다 사유하라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약간 돌아버린 사람은 아주 곤란해요. 애들 자폐하는요? 자폐아도 힘들어요. 예. 자폐아도 힘들기 때문에 자폐아가 이게 말을 열게 할 수 있다면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뇌신경세포에 이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DNA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네? 틱장애 이게 틱장애는 이게 왜 예, 그럼 정신적 이상이 없는데도 만일 그런 이상 정체를 보인다면은 그런 경우는 명상을 통해서 해소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성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자 그런 걸 해주려고 하면은 첫째 음식을 정갈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 좋은 환경을 바꿔주는 것. 세 번째 지도해줄 좋은 선생이 필요한 것. 네 번째는 같이 어울려주고 그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것. 이런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얘기하자면. 음식하고도 관계가 있고 환경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스트레스성인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하고도 비슷하고요. 되게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어 그런데 그걸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틱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그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얘기하다만. 그러기 위해서 이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 염작품. 염법, 오염과 오염된 자에 관한 관찰이 있습니다. 탐욕과 탐욕에 물든 자의 고찰이라고 이름하는 제6장. 예. 묻는다. 경전에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삼두이 덕설한다. 이것들은 세상사회의 뿌리가 된다. 탐욕에는 여러 가지 다른 명칭이 있다. 사랑이라 하기도 하고, 집착이라고도 하고, 물들었다 하기도 하고, 음욕이라고도 하고, 탐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많은 명칭이 있다. 이 번뇌는 중생에 의존해서 존재한다. 여기서 중생이란 물든 놈이고, 탐욕을 물들이는 법이다. 법하는 건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물든 농가, 물 들이는 법이 있으므로 탐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나머지 두 가지도 이와 마찬가지다. 예, 그러니까 성내는 것도 그렇고 어리석음도 그렇다. 화가 있기에 화난 놈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기에 어리석은 놈이 있는 것이다. 이런 삼도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업을 짓게 된다. 신구의 사무이죠. 세 가지 업의 인연으로 욕계, 식계, 무식계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법이 존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우선 답부터 들어보죠. 경전에서 비록 삼독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수락하지만 그 실체를 찾아봐도 얻을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여기는 실체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삼독, 탐진지는 삼독을 분명히 경전은 이야기하지만 실체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이 중요해요. 자, 실체를 찾아볼 수 없다면 삼독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만일 이 탐진치라는 게 실체가 있다면 아무리 바꿀려 애써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탐욕을 버릴 수도 있고 성림을 버릴 수도 있고 어리석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버릴 수 있다 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실체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자, 탐욕과 탐욕을 일으키는 자아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탐욕자는 보통 자아라는 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시간 남은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이 얘기를 할게요. 백화점에 갔는데 이제 보니까 쓸만한 그 카메라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이 다른 가게도 둘러보고 이 둘러보면서 또 그 가게 어떤 그 카메라 하나 대밖에 없는 거야.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본 거고 두 번째는 사야 되겠다는 생각, 욕망이 일어나요. 이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돈을 딱 내고 딱 사게 됩니다. 자, 첫 단계는 첫 단계는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욕심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에는 그 카메라를 사게 되죠. 그러면 욕심의 강도가 세진다. 이때 욕심의 강도가 세지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는 탐욕입니다. 탐욕의 착이죠. 탐욕의 착이라 애착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자아의 애착이에요. 그래서 욕심의 강도가 내가 돈을 딱 주고 카메라를 딱 사는 순간 내 것 하는 게 돼요. 내 것 하는 거는 여기에 탐욕에 대한 착이 있고 또 하나는 자아에 대한 자아입니다. 자아. 그죠? 자아의 애착이 딱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탁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과 탐욕이 일으킨 자, 탐욕하는 자 하고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를 애지중지하는 내 것이라 하는 게 들어가요. 나가 들어가면 탐욕의 강도가 확 강해지는 거예요. 동생이 와가 슬쩍 가져가가 사진 찍고 막 이러다가 형한테 딱 들키면 감히 내 카메라에 손을 대! 이래 나오는 거죠. 심하면 때리기도 하죠. 그 왜? 내 것을 건드렸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는 자아락하는 애착이 있고 이 탐욕에 이락하는 애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아를 발동시키지 않으면 눈물만 요기하고 사지 말아야 돼요. 근데 경험해 보려면 옷을 사든지 카메라를 사든지 뭘 사든지 사서 가지고 있어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탐욕이라 하는 마음의 작용과 탐욕을 부리는 자락하는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뿌리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한다 하는 부분 1번
만일 물들이는 법을 떠나서, 물들이는 법이 뭡니까? 탐욕이죠. 법을 떠나서 미리 물든 놈이 있다면, 물든 탐욕하는 자죠. 물든 놈이 있다면 이 물든 놈으로 인하여 물들이는 법도 생해야 한다. 자, 여기 뭔가 하면 물들이는 법을 떠나고 미리 물든 놈이 있다고 한다면 물들인 놈이 있기 때문에 물들인 법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러냐, 그죠? 자, 산스크리트어는 만일 탐욕이 있기에 이전에 탐욕과 관계없는 탐욕에 물든 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탐욕과 탐욕에 물들인 놈, 탐욕하는 놈이죠. 이 두 가지를 딱 분리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원래는 그 놈을 연하여 탐욕이 있으리라. 예. 그 탐욕하는 자를 인해서 탐욕이 있으리라. 즉 탐욕에 물든 놈이 존재할 때에 탐욕이 있으리라. 그는 과연 그러냐 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탐욕이 없다면요, 탐욕을 부리는 자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물들이는 법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일으킨 자, 물들은 놈이 먼저 있다고 한다면은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탐욕을 부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탐욕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미리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냥 미리 결정하는 걸 뭔가 조작한다는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푸는 방법은 역시 무상을 갖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경의 주된 내용이 바로 무상적공이에요. 무상은 곧 공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무상 바로 적공이다. 과거는 어때요?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는 지나갈 수 없는데 미리 물든 놈이 있다 하는 말은 이 말이 맞는 이야기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미리 물든 놈이 있다고 한다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미리 물든 놈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과거에 해당합니까? 미래에 해당합니까? 미리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다. 이게 과거에 벌써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 벌써 있는 이놈의 과거가 현재의 욕심을 일으킨다는 말이 맞아요? 틀렸죠?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데 무슨 그게 지금 물들은 놈이 있어요? 그럼 현재 물들이는 탐욕이라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만일에 과거 미리 있다고 한다면 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탐욕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드는 놈하고 또 물들이는 물들인 놈하고 물들인 법 이 두 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보면은 이 이치에 안 맞다 하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미래 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관계를 같다 해도 틀렸고 다르다 해도 틀립니다. 같다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다는 소리고 다르다고 한다면 아들하고 아버지는 다르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두 가지 다 안 맞잖아요. 아버지와 자식은 다르죠. 그렇지만은 아버지 자식은 다르지도 않죠.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왜 다르다고 얘기합니까? 전도 다르다고 얘기하고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같다고 해도 틀리고 다르다고 틀립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 아마 나올 것입니다. 개봉박두. 다음 시간 정확하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